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아이돌 그룹 BTS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이브가 사실은 요즘 굉장히 세간에 많이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씨와의 이른바 경영권 분쟁도 좀 있고요. 지금 이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정치 이슈가 첫 번에 나와야 되는데 예, 예. 경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이브 사태가 왜 개인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지를 낱낱이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앵커님은 처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이 앵커가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대기업 집단에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을 제외하고 대졸자들 선호 1위 직업이 바로 대기업 집단입니다.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네. 하이브를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올해 88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의 기준이 뭐냐? 예. 자산 총액 기준 5조 원을 넘어야 돼요. 예. 여기 자산이라는 건 자기 자본도 있지만 부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이브의 자산을 보게 되면 2022년 말 4조 8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말 5조 2,500억 원으로 뛰었어요. 예. 재계 순위 85위로 껑충 뛴 겁니다. 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국가가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방시혁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 예. 네. 지정이 된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 레벨에서 네. 대우를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사실은 시작은 미미했어요. 2005년 이제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BTS 세계적인 그룹으로 예. 키워났고요. 네. BTS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서 네. 2020년 10월에 코스피, 예.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직상장합니다. 예. 그리고 3년 반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이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구무원입니다. 예. 빅3 있었잖아요. 예. JP, YG, 그다음에 SM. SM 또 못한 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의 위상을 뒤높였고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어떤 산업의 위상을 올해 국내 주류 산업으로 이제 탈바꿈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이 대기업 집단의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조그만 연예 기획사에 불과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이 재벌 제조업들과 업체들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긴 합니다만은 또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하이브를 대기업 집단에 지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잠깐 듣겠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물론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각종 규제 또 감시까지 받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학급 반장이라든가 네. 전교 회장을 맡으면 예. 좋은 점도 있지만 의무감이 생기죠. 더 커요. 예, 책임도 찬조금도 있고. 내야 되고 부모님이 각종 행사에 다녀야 되거든요. 네. 예.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표에는 의무가 따라다닙니다. 예. 여기에는 하이브는 상장사니까 그동안 경영계약서 재무개표는 분기별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네. 노르말한 형태였다면 예. 앞으로는 계열사들 주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분은 어떻게 변동이 돼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방시혁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부당 내부자 거래 행위는 안 됩니다. 네. 사익 편취를 위해서 자기 이제 친촉을 총수 일가의 어떤 일감 몰아주기는 원천 차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하이브는 앞서 제가
M&A를 통해서 다른 가수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실을 확정해 왔는데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인수권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예. 이전처럼 예. 사실을 더 늘리기에는 M&A를 통해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앞서서 말씀이 나왔던 어도어와의 경영권 분쟁 같은 기존 방식의 운영 방식 자회사들을 두고 이른바 멀티레이블이라고 하나요? 여러 개의 이제 음반사들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이제 멀티 레이블이 나온 게 네. 강시혁 의장의 고민이 뭐였냐면 야 BTS 군대 가면 그 공백기 누가 메꾸지? 였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 레이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 예. 한 가족 내에 다른 각각의 세대를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빅힌트가 이제 가수별로 계열사, 자회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그런 방식이 오히려 이 하이브를 더 키우게 된 거 아니었나요? 리스크 해치가 가능하죠. 네. 예. 왜냐하면 빅히트, BTS는 빅히트 뮤직이라는 자회사로 그리고 말씀드렸던 뉴진스는 어도아라는 자회사로 예. 그리고 여기다가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플레이디스라는 자회사로 예. 이런 자회사가 11개가 있어요. 이른바 위험 분산. 맞습니다. 한 개 잘못 나가도 네. 그룹 전체로 보면 다른 한 회사가 잘 나가면 예. 해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 사태는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예. 자, 그동안 야 지금 뉴진스를 세계적인 걸그룹을 키워냈으니 네. 내 목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니 이게 지금 이게 개인 입장에서 총수 개인 입장에서 그걸 다 더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건 이사의 의결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의 이제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야 지금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하이브와 독립적 경영을 해야 되는 레이블 간 자회사 간의 이제 충돌이 좀 벌어지다 보니 자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 멀티 레이블에 대한 제도 자체를 강시혁 의장이 좀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민희진 씨 사태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민희진 대표가 썼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게 이 뭐랄까 화법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 충격을 준다고도 하는 분들도 좀 있고, 맞습니다. 예. 이 근본적인 분쟁은 왜 생긴 겁니까? 이제 방금 잠깐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잘 나가는 11개 계열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룹이 있겠고 못 나가는 그룹이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다 보니 특히 뉴진스의 경우는 빌보드 1위 할 정도로 국내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민희진 대표가 SM에서 이제 스카웃돼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잘 키운 그룹의 만큼 걸맞게끔 최초의 계약보다도 조금 더 경영 성과를 더 달라. 나에게. 요구를 한 그렇습니다. 요구를 한 거죠. 내가 키웠으니 내가 키웠으니 지금 이 하이브가 어도의 지분 80%를 그다음에 이 민 대표가 한 이사회에 함께 한 2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대우를 자산 기준 한 13배 정도, 13배 정도를 요구했지만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야 그걸 30배로 올려주라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건 이제 회사의 순위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그건 거절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이제 촉발된 거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네. 민희진 씨는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이제 이 풋옵션을 행사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예. 네. 그렇게 되면 한 지금의 지분 가치를 따진다면 1,000억 원 정도를 부여받게 되는데 예. 네. 이걸 이제 한 2,700억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상당히 좀 회사 경영에 타격이 있겠는데 싶어서 거절했는데 이게 발단이 돼서 해임이냐 아니다 경영권 탈취냐의 이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송으로 가 있는 거죠. 예,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이 됐던 부분이 바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쿠팡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그 덕분에 김범석 의장은 뭐 규제도 안 받고 감시도 피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서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 국적 때문이다 했다 쳐도 이제는 그게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계속 벗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결이 조금은 다른 문제예요. 예. 이거는 이제 공정위의 이제 총수 이제 지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상 이제 대기업 집단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 네. 동일인 총수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개인일 총수로 지게 되게 되면 4촌 이내에 사업 현황, 주식 보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은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그 자료를 빼먹고 공시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즉 무슨 얘기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고임을 소홀했다? 이재용 회장이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쿠팡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네. 회사, 네. 쿠팡이라는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좀 다르냐? 네. 김범석 의장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으로 이제 이 미국인은 사실은 이제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총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예.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오너 친척 계열사 중에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이제 오너 일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총수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이제 공정위는 설명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987년 대기업이 조금 좀 커지는 걸 방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예. 동일한 네. 지상이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외국인은 빠져나가는데 국내 개인들만 총수 지정이 된다? 이건 오히려 형평성 역차별이다라는 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역차별이 아니냐,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쿠팡의 특혜 시비가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세계 유일에 남아있는 이 동일인 제도가 지금은 전면 재검토돼야 되는 게 아니냐.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저도 조만간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쿠팡은 이제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거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 법인 쿠팡 INC가 있는데 문제는 이 김 의장의 이 동생 친척이죠. 그렇죠? 친척이라고 하는데 동생 부부가 한국 쿠팡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예외 조항에 해당되느냐? 그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친척이 이제 계열사의 어떤 경영에 관여한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이 회사의 직원으로 한 거냐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규상 이제 이 쿠팡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충족한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 설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제 쿠팡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나무라는 이제 회사의 이제 송치영 대표도 같은 이유로 총수 지정이 지금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저는 이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좀 저는 법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 동생 부부가 한국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법인 소속이고 한국 법인에 파견된 형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의 그 해석인데 이 해석에 대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